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들 많이 들으시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팬 여러분, 지난주는 한 주 쉬었어요. 추석도 추석이고요. 또 제가 4년 만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휴가를 좀 가느라고 한 주 쉬었습니다. 여백의 미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핑계를 대나. 계절의 위로라는 책 속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계절이 완벽하지 않았어도 새로운 계절은 분명 너를 따뜻하게 안아줄 거야. 이렇게 써 있는데 어느새 계절이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를 또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들이 많죠. 요즘에 하늘도 참 지난 장마 굉장히 심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높고 파랗고 또 선선한 바람도 그렇고요. 가을 날씨 참 여러분 즐기고 계실 텐데요. 새로운 계절이 주는 위로를 받으시면서 그리고 혹시 그래도 돈 때문에 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함께 하시면서 위로 좀 받아보시죠.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 프로그램 꽉 채워주실 세 분의 게스트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형님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아니 이 시간이 진짜 객관적 시간은 점점 빨라지는 걸 느끼는데 한 두 번 이렇게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출장 갔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2주가 사실은 뭐 휙 가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한참 만에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지. 저도 그렇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안 뵈니까. 그게 아마 뭐 여러 뭐 제가 또 형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가 이제 99%인데 또 하나는 그 매번 또 뭐 새로운 사연 이게 좀 이게 맨날 이게 루틴이면은 금방 지나가는 게 있대요. 예. 일부 이론에는 또 그런데 또 멋진 가수분들님들이 나오시니까 네. 시간이 항상 새롭잖아요. 그것도 아마 뭔가 그 새로운 기억을 이제 기억시켜 주니까 그렇죠. 그 기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기대하게 되는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형님. 네. 자,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여의도 사령관이죠. 이선엽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 별명 괜찮아요. 사령관, 장군 뭐. 좋습니다. 제너럴 리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이수진 장군님. 네. 추석 잘 보내셨고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84번째 순서와 함께 하실 힐링 뮤지션 여러분들 뭐 아주 잘하시는 분인데 네. 사랑하긴 했었나요? 이 노래 한 소절이면 바로 기억이 나시죠? 2000년대 초에 추억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 때는 레베카, 강하문 연가, 지킬 앤 하이드, 영웅 등등 뮤지컬 배우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입니다. 리사님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송에서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요즘에 많이 다시 열심히 하려고 네. 열심히 발을 동동 뮤지컬은 구르며 꾸준히 열심히 있습니다. 하셨는데 그죠? 네, 어쩌다 보니 네.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계속 가수를 원래 처음에 데뷔를 했다가 네. 계속해서 가수도 하면서 뭐 기회가 되면 뮤지컬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뭐 너무 감사하게 뮤지컬의 길이 뭔가 이렇게 열리면서 네. 뮤지컬만 거의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네.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데 네. 지금은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또 학생들 가르치시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뭐든 다 좋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다라는 뮤지컬 마치셨죠? 아, 네네. 네. 어떻게 아세요? 다 조사하죠 제가. 오, 와우. 여기 없는데 심지어 어머나 세상에 다 알고 소개 좀 계시네요. 해주세요. 어떤 작품? 아, 네. 가보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아, 네. 프리다는 이제 여자 4명만 나와서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다 칼로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눈썹이 붙은 화가, 여자 화가. 아, 예, 네, 예. 멕시코의 그 네. 여자 화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예. 근데 그냥 옛날 스타일 얘기로 그냥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떤
어떤 이제 그게 라스트 나잇 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오픈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호스트가 프리다 칼로를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토크를 하면서 토크쇼 형태로 시작이 되는데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녀의 노래 삶으로 부르고.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그렇군요. 뮤지컬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네. 음악도 좋았고 네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아 근데 독일에 계셨었어요 어릴 시절에? 네, 독일 프랭크푸르트에 있었고 네. 또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에서도 살았고 폴란드에서도 폴란드도? 바르샤바에서도 있었어요.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코스모폴리탄이시구나. 아버님께서 네. 전에 외교관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족이 다 아빠랑 네. 같이 네, 이동을 하고 네, 그렇게 살았죠. 아니 근데 독일에서 농구 선수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프로 농구는 아니었고요. 제가 네. 거기서 이제 외국마다 다닐 때 학교를 그 나라 학교를 갈 수가 없잖아요. 말을 다 계속 배울 수가 없으니까. 네. 왜냐면 거의 3년, 4년 주기로 옮겨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그런 국제학교에는 이제 그 방과후 액티비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오디션을 다 보고 선택을 받아야지 할 수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그때 non-varsity, varsity 이렇게 팀이 varsity. 있어요. 그죠? varsity였어요. 네. 처음엔 non-varsity 하다가 네 이제 너 잘하네 하면서 이제 varsity로 옮겨주셔서 varsity 농구에서 네 포워드 하고 그랬어요. 오른쪽 포워드로 잠깐 했습니다. 좀 네. 키 크신 것 같던데 맞나요? 오늘은 이제 네네. 계단을 신고 와서 좀 예, 크게 예. 보신 거고요. 키는 한 66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럼 뭐 사실 독일에서 키 때문에 바시티가 되신 건 아니고. No. 그때는 또 어렸으니까요. 그때 네. 중학생 이럴 때여서 어차피 그렇군요. 주식을 좀 해보셨어요? 네, 사실은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요. 제가 딥하게 알진 못해요. 하지만 제가 10년 전부터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 뭐 이래갖고 뭐 잘 모르지만 뭐 혼자서 이렇게 깔아서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혼자서 사보고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지금까지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한번 엄청나게 다운됐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안 쳐다봤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건 묻어두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냅뒀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다시 봤더니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예스 이러고서 또 냅뒀어요. 근데 요즘에 또 다시 안 좋다고 듣고 나서는 너무 무서워서 보질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안 좋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니까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제 거를 오기 전에 바로 열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또 많이 엄청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봤을 때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지금 뭐 좀 안 좋을 땐 그냥 다 정리를 했다가 다시 좀 좋아지면 그때 다시 사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아니 그냥 오래된 거 그냥 냅둬라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그 돼요? 얘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얘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경제가 안 좋을 때 사서 경제가 좋을 때 팔면 정답입니다. really? 그러면 근데 대부분 경제가 안 반대로 좋다라고 되죠. 생각할 때 네. 이제 불안하시고 힘드시니까 그쵸. 그런 건데 그때를 견디신 분만이 네. 그 달콤한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yes, 해요. yes.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냅둬야겠네요. 오케이. 근데 네. 종목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단 펀드 기준으로 했을 때, 예. 펀드 기준.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했었을 네, 때, 저는 종목 그냥 막 다양해요 사실. 이것도 저것도 그 좋대.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일단은 그냥 막 하면 안 된대요. 또 추천을 받고 공부를 해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은 그걸 조금씩 사기도 했고. 그래서 약간 되게 중구난방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사는 날이 아니어갖고 나중에 좀 많은 조언을 그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좀 네, 네, 연락처 있다가. 알겠습니다. 네. 우리도 노래를 들으면 또 뭔가 보답을 네, 해야죠. 제가 열심히 노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대영 교수님께 첫 번째 사연 소나무라는 네네네네.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소나무. 예. 지방에 거주 중이고 고1과 중2 아이들을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맞벌이 엄마입니다. 아들이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고 기냥전향인데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해서 걱정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에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겠지만 턱걸이로 가는 인서울은 집, 등록비, 생활비 등 만만치 않은 경제적 뒷받침이 따를 테니까요. 작년에 급한 마음에 펀드를 쪼개서 6개 가입하고 아이들 용돈 모아둔 것도 주식에 넣었죠. 근데 주식이 빠지나 보다 했는데
펀드는 더 파란 나라에 있더라고요. 지방에 4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아이들 뒷바라지도 못해줄 부모가 네. 될 것 같아서 요즘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에 집 산 친구들은 10억대에 올라가 있고 그때만 해도 1억 2천에서 3천 차이가 이제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서 어차피 서울 가서 살 건 아닌데 뭐 하다가도 아이들이 혹시 서울로 가면 현실이 더 가혹할 것 같아서 속상하고 파란 나라 계좌와 펀드를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뿐입니다. 경제 공부를 한다고 해보지만 공부하는 흉내만 내는 것 같고 막상 들어도 느낌이라는 게 딱 오는 건 전혀 없고 솔직히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무능한 부모가 된 듯 하여 요즘은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네요. 네. 제가 엄청난 부자를 원하는 건 아니고 그저 나이 먹어서 아이들에게 손 내미지 않고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공부 정도는 편하게 시켜주고 싶은 부모 마음인데요.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기도 하고 저만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잡아보지만 요즘은 그냥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인가 봐요. 유유. 그래서 3%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보고 진정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사연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득 주저리 네. 적어봤습니다. 이런 게 사연이죠. 어. 예. 사실 친구 정말 사연이네요. 여성분이잖아요. 친구분들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돈 문제 나 어려운데 힘든데 나 서울에 집 샀어야 되는데 괜히 여기 샀나 봐 이런 얘기들 하시는 수도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난 왜 이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아이 학교 문제 또 서울에 살다가 내려왔을 때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의 비교 문제. 왜냐하면 집값 자체가 뭐 몇 배씩 차이는 아니까요. 통상 그죠? 특정한 어떤 도시의 특정한 사이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이 집값이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 덜 오르잖아요. 그죠? 이선엽 부장님 조언 좀 해주세요. 예, 뭐 우선은 펀드에 가입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뭐 잘 기다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 네. 뭐 손실이 난 거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펀드 같은 경우 또 경제가 좋아지면 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분 보면서 이제 저도 비슷한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 올라오면서 부모님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셨던 네. 그런 기억들이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동병상련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부모님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뭐 커가면서 경제 공부를 더 시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부자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항상 사람한테 기회는 많이 열려 있는 거니까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사실 서울에 살든 뭐 지방에 살든 미국에 살든 뭐 혹은 다른 나라에 살든 같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게 주식이더라고요.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예. 서울에 살아도 애플 주식을 살 수 있고, 그죠? 네. 지방에 살아도 뭐 잘 나가는 주식을 살 수는 있는데, 집 문제는 확실히 어디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답이 잘 안 나오죠. 네. 같은 서울에 살아도 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린 동네를 위주로 보지. 맞아. 저는 정말 지금도 그래요. 강남에 가면 왠지 우리 동네 같지가 않고. 그냥 뭐 연구회도 만들고 그 친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여자 후배분인데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이제 미국에 이제 연수를 갈 때가 됐는데 그때가 이제 부동산이 이제 좀 가격이 오르기 전이었는데 절친 친구와 막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절대 집을 사지 말자고 그 여자친구분은 서로 약속을 굳게 한 후 한국에 남았고 이제 연수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안 하고 한국에 남아있던 그 여자친구분이 집을 샀구나.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깐 한국에 왔는데 이제 저랑 이제 맥주 한 잔을 마셨는데 이제 주 얘기 그날 한 3시간 동안 2시간 50분 집 얘기.
거의 의절 상태다 그 혼자 샀다 이거지. 네. 이게 뭐냐 이런 그런 것처럼 뭐 네, 진짜 속상할 수 있는 부분 진짜. 아닌데 이건 뭐 참 뭐 어떻게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근데 이게 상대적인 이게 박탈감. 뭐 네네 이게 뭐 무슨 솔루션을 드릴 건도 아니고 네, 이거 어려운 진짜 부분 아닌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네, 거니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방에 사시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서울에 살아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만든 것 같아요 부장님 말씀이.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정말 원래 아티스트들은 음악하거나 자기 거 하느라고 사실 이런 걸 공부를 많이 못 하거든요. 그리고 잘 모르고 그냥 머리 아파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전 계속 그래도 나름 어디서 찾아서 보고 뭐 누가 뭐라 그러면 들어보고 몰라도 막 그렇게 조금 알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진짜 모르겠는 게 정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나라의 법도 너무 많이 계속 바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저도 이분 참 너무 마음 아프고 근데 동시에 너무 알겠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프로그램 이름은 좀 잊어버렸는데요.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그 쭉 이렇게 오. 이사 다닌 그 궤적을 딱 추적하는 그 프로그램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졌는데 그 프로그램 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 중에 한 분 나온 게 누구냐면 고인이 되신 이제 허참 선생님. 저는 예. 허참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동네에 사셨더라고요. 잠실에 사시고 삼성동에도 사시고. 여기서 좋은 동네라는 건 뭐 나쁜 동네 좋은 동네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 기준으로 좋은데. 근데 은퇴를 하셨을 땐가 전국 노래자는 그만두시고 전국 노래자는 그 뭡니까 가족으로 전원 생활하시지 않았나요? 남해 그러니까. 저쪽에 라이브 카페를 만드시고 거기서 이제 지어서 거기서 하셨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거기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를 포함한 한국의 50대 중후반 60대 남성들 특히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의 이 소망이 하나 있어요. 저 산 밑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게 마음에 좀 이상해. 자유 한국 사람들 그런 거에서 그냥 다 벗어나고 원래 이 소망이죠. 한국 네, 지형이 네, 네. 산악 지형이라는데 여자들은 그런 경우도 없어요. 여성분들은 그냥 도시에 살고 싶. 근데 남성분들은 항상 그걸 꿈꾸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야, 나는 전원생활하고 싶어. 저 산 밑에. 근데 그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음은 네팔 쪽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저도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그래도 살 수 있어.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불리고 이런 이제 막 그런 거를 해가면서 재산을 불릴 때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막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다 감내를 하면서 하는 게 행복한 건지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지금도 내가 만족하니까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냥 뭐 월급 받는 거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그냥 행복한 건지. 왜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뭐 법이 바뀌어서 다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세금 너무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도 나름 뭐 계속 귀는 열고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지 좋은 거다 뭐 이렇게도 저도 해보려고는 되게 애쓰는데 그렇게 막 한다고 되는 거냐? 네, 그렇게 막 해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냥 소소히 그냥 감사하면서 차라리 그 조금씩 고민할 시간에 조금씩 노래를 더 하는 게 낫다. 그런 게 나은가?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싸매서 해야 되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있어요. 이게 이제 둘 중에 뭘 택해야 되느냐. 네. 양자택일 이런 건데 이제 요즘 이야기는 네. 요즘 양자택일의 고민이 늘어났대요. 네.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네. 고민거리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경영대에서도 이제 직접 연구를 하는데 비즈니스에서도 주식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계속 직장을 다닐 거냐, 아니면 그냥 아이에 집중할 거냐 이런 양자택일이 많아졌는데 요즘 이제 기법으로서 이제 역설적 사고 방식으로
우리 마음은 그 마음에 두 개가 있으면 되게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A 하나를 하자가 있는데 왜냐면 그 텐션을 불편해하는데 그러지 말고 네. 텐션을 버티래요. 내가 아티스트로도 살면서 이것도 하고 계속 좀 재택에서도 관심을 갖는 거를 좀 버티면 네. 그 텐션이 크리에이티브를 강화시켜서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죠. 잡을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쓰면 신사업이 있고 구사업이 있는데 네. 둘 중에 뭘 하지? 근데 그 텐션을 끌면 그 시너지를 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게 요즘 경영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때론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지만 네. 때론 약간 좀 무슨 그냥 말인지 한번 알겠어요. 뭐 양수겸장. 그게 요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왜냐면 너무 양자택일 해야 일들이 많다 보니 그럼 일반론으로. 결국엔 버텨라. 네. 정신적으로도 버티고 저기 돈적으로도 주식도 버티고 이러면 네. 좋은 날이 근데 이게, 오겠네요. 이런 투자는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전문가들의 말이 맞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지나 보면 항상 원리는 단순했어요. 집이든 주식이든 정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집은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아주 단순하게 역시 부자분들이 많이 사는 곳에? 데부터 가까울수록 되게 이제 그랬었던 것 같고 주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간을 지나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잘 사는 게 맞다. 네.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10년 걸리고 20년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길어야 1, 2년일 텐데 경제가 좋을 때 팔면 분명히 크게 이익을 보고 팔았어요. 네. 공통점들이 있는데 너무 경기가 안 좋을 때 조급하고 위기인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될 거고 또 좋을 때는 이제 못 잡아서 또 안달이겠죠. 그때 싸게 못 샀으니까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렇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하면 우리 경제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저는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머리를 꼭 싸맬 네. 필요까지는 그럴 없다. 없어요. 저는 제가 볼 때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네. 그죠? 네, 애널리스트 생활 오래 했지만 네. 분석이 상식을 이기진 못했어요. 결국은 분석보다는 상식이 더 중요했다. 명언이네. 분석이 예. 상식을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미사 씨도 그냥 상식적으로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외겨울수록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시간에 나 노래만 하지. 이것도 그렇고 또 가수인데 노래는 등한시하고 이것만 계속 할 때. 재테크만. 네. 이것도 아니고 네. 그냥 상식적으로. 네. 네. 제가 어제 그 피부과 제가 친한 피부과 원장이랑 네. 후배인데 이제 뭐 다른 고민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맥주 한잔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아무래도 기미 치료인데 아이고.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미 치료를 할 때는 마음을 비워야 잘 치료가 돼요. 피부과 되게 웃기죠. 왜요?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이거를 진짜 잘 치료해야지 하면 이상하게 안 의사가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환자가 아니고? 이게 뭔지 의사- 이렇게 의사분이. 이 기미는 좀 이게 좀 대충 하자 이래야 오히려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그 좀 여유를 갖고 레이저나 이런 게 그 다른 걸로는 다르게 이게 대충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기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요? 네. 저는 열심히 또 관리도 하고 관리. 네. 근데 기미 치료를 막 따로 엄청 하지는 않았는데 네. 네 그냥 잘 선크림 바르고 집에서도 네 팩 열심히 하고 피부 엄청 네. 좋으시네요. 진짜. 아유 화장해서 저는 진짜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이번에 여행 갔다 오면서도 얼굴 엄청 탔죠. 안 바르니까. 탄 게 저보다 형님은 하얗신데요. 형님은 이거 다 빼기 쉬운 거예요. 네. 하여튼 관리를 안 해. 관리. 대물한테 한번 가세요. 근데 너무 피부가 좋으셔서 그래요. 네? 원래 좋으신 분들은 안 관리를 해요. 안 해. 네. 진짜 안 바른 거 치고는 뭐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노래 들을까요? 사랑하게 그럴까요? 했었나요? 알겠습니다. 2021? 준비하겠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그냥 자, 편하게. 첫 번째 힐링송입니다. 리사님이 불러드리죠. 사랑하긴 했었나요? 2021.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이젠 가나요 난 힘이 들
약간 뮤지컬 온 느낌? 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연장에 온 느낌이 아유, 드는데요. 과찬이십니다. 아, 정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부드러워. 예. 오늘은 또 여기에 맞게 좀 더 부드럽게 불렀어요. 부드러우신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악보를 이렇게 막, 이거 악보를 자기가 막 이렇게 잡았다 당겼다 막 하시는 느낌이에요. 아, 평상시 감사합니다. 유머도 있어요. 토크도 엄청 잘하시는데요. 저요? 제가 근데 많이 알려지기로는 이 노래로 제가 2003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완전 어렵고 또 노래가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뭔가 거기에 맞는 이미지로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래서 뭔가 토크도 굉장히 얌전하게 했고 그때는 그때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도 약간 그런 이미지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데 약간 저는 약간 활발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저는 바시티. 그런 게 바시티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표출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도 않았어요.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잘 모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그만큼 또 생겼고, 그다음에 또 결혼도 했고, 그다음에 뮤지컬을 하다 보니까 뮤지컬은 참 또 가수랑 다른 게 같이 해야 잘 되는 거거든요. 가수는 약간 자기 시간에 자기 것만 잘 부르면 되는데 내 개성대로 하면 되는데 뮤지컬은 팀워크. 같이 하는 네. 팀워크가 너무 중요하고 너무 혼자서 연기하면서는 절대 안 돼요. 같이 주고받는 게 잘 돼야 그래야 관객들 보시기에도 정말 작품이 좋다 이렇게 보시니까 거기서 화합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제 원래 성격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편안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아, 네.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했어. 했지 그럼. 네,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네. 자, 노래도 잘해주셨는데 네. 숙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네,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읽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를 알게 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저는 현재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현재 주택 청약에 당첨이 되어 이제 겨우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남편이 국내 주식에 몇 천만 원 정도 투자 중인데 이 자금으로 내년에 아파트 중도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투자 종목은 삼성전자, 건설주, 시멘트주, 화학주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역은 저한테 알려주지 않네요. 얼핏 보기에는 현재 마이너스 10%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당장 내년에 사용할 자금이라 지금 매도해서 은행 예금에 안전하게 해두고 싶은데 남편은 1년 동안 은행 예금 이자보다는 수익을 내야 한다며 계속 주식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손절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키고 싶어요. 3% 도와주세요.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네, 고민이시겠어요, 진짜. 이제 사실 50대 중반인데 이제 주택 청약 당첨이 됐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여유 있게 그죠? 네. 예, 자산을 이렇게 증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야 그래도 50대 중반에 아파트 일단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요즘에 네. 청약 당첨된 게 오히려 좀 불안하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죠? 근데 남편이 중도금 낼 돈으로 주식하신다고. 주식을 하고 계시는데 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는 이렇게 큰 건 아닌데. 네. 이선엽 부장님. 뭐 전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손실이 나신 거는 같고요. 네. 뭐 마이너스 10% 정도면 큰 손실은 아닌데 다소 조금 아쉬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투자의 용처를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예컨대 기한 내 써야 될 돈 같은 경우는 투자로서는 그렇게 적합치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일 수도 네. 있는 경우도 많은데 만약에 그 시간 안에 그 돈이 복구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서 네. 투자 판단을 흐릴 가능성도 있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이렇게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할 돈을 따로 떼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 뭐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다소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지금 뭐 삼성전자 얘기는 해주셨지만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고 내년에 어느 때쯤에 이제 중도금을 내셔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손절해서 금액을 지키라고 얘기하기도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회복이 돼갔었을 때는 앞서도 말씀드린 음. 것처럼 용처가 분명한 돈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정해져 있는 돈이고 그러면 그 돈이라면 뭔가 수익을 내서 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원금 이상이 됐었을 때는 그 용도에 맞게끔 제가 볼 때는 자금을 돌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진짜 어려워요. 집 살 네. 돈, 중도금 낼 돈, 뭐 아이들 학자금, 네. 응? 또 무슨 딸내미 결혼시킬 돈 네. 이런 거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사실은. 예, 예. 맞아. 예? 할 거는 이렇게 네. 해놓고 그 나머지 맞습니다. 조금 여유 예. 있는 것로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저는. 예. 아니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가 12시간 오더라고 런던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수리남 네. 그거 6편을 다 완독을 이제 다 시청을 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아서 모범 가족이라는 그 미니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넷플릭스용으로. 예? 그걸 보니까 그 대학교 시간 강사인데 그 주인공이 근데 이제 아이 병원비에 쓸 돈을 그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누구한테 이렇게 아, 줬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아.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가지고 막 이제 어떡해. 사건 정리가 되는데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고 비유가 네. 똑같은 건 아닌데 하여튼 보존해야 될 돈과 투자해야 될 돈, 써야 될 돈을 잘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네. 직업이라서 또 그런 생각, 그럼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네요. 또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겠죠 이런 상황이면. 그렇죠. 그런데 저는 뭐 우리 사연 주신 분께서 저 맨 마지막 네. 사실은 그 말씀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3% 도와주세요. 아니 왜냐면 남편한테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되는데 이 약간 제 3자를 통해 마치 그 네. 아마 뭐 현명하신 거일 수도 있고요. 시어머니 제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약간 거일 수도 있는데 남편이 근데 3%를 보시는 거죠. 보시나 보지 봐. 않으면 3%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그렇겠다. 네. 야, 할 이거 수가- 아실 거예요. 아파트 네. 중도금으로 지금 네, 그래서 저 10% 손실 나고 이렇게 계신 분. 그래서 일단 네. 제 아내 입장에서 네. 네. 저희 남편께서도 좋은 뜻을 하셨겠지만 네, 이제 좀 아내와 상의하셔서 네. 아내 불안하게 좀 이러지 않으셨으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네. 우리 형님이랑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근데 하지만 이제 잘 하려고 하신 거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 마음. 인 건데 그쵸. 하지만 다행히 오늘 좀- 삼성전자가 한 3% 아 그리고 이건 저의 4%. 3%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거 저의 직업병인데 네. 저의 직업병이고 저도 저희 10%가 아닌 것 같아. 아, 저 완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쵸. 얼굴. 최소 20%.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저 손절할 수가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까야죠. 네. 네, 아, 언커버 해야죠. 그래서 좀 대안을 네. 솔직히 얘기하셔서 네, 네, 좀 어디 좀 왜냐면 갑자기 그 닥쳐갖고 하면은 그렇죠. 융자라셔도 나중에 비싸게 해야 그럴 수도 되니까 있죠. 네. 진짜 솔직히 그럼 너무 손절 10%는 손절해도 괜찮다는 건데 더 만약에 크면 얘기가 보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전략을 다시 하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아, 네. 좋겠고요. 잘 이렇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일단 네 아내님 입장에서 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성은 그러니까요. 없지만 네 우리 또 리사님은 이런 적 없죠? 네. 없죠. 저는 재밌으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저 두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는 큰 돈은 아니지만 항상 뭔가 돈이 생기면 좀 되게 알뜰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 저는 이 경우 같으면 정말 남편 저한테 맴매예요. 맴매. 아주 맴매.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일단 폭력 솔직하게 부인이시구나.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자체에서 많이 좀 그럴 것 같고 그 이제 부부간에 그다음에 일단은 정말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거는 어디 목적이 있는 돈이잖아요. 원래 필요한 돈인데 그걸로 리스크를 지금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말 잘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이런 일은 저는 없지만 이거를 보니까 이런 일 없도록 저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도 그냥 남편분한테 가서 등을
톡톡하면서 맴매 한번. 맴매. 네. 저 항상 저는 네. 이런 것 같아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초반엔 저희도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근데 항상 그냥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랬어? 그렇구나. 맴매 우쭈쭈 이렇게 랄랄라 이렇게 좀 편안하게 다가가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풀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은 빡 이렇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잘 싸우지 말고 저희 종족들이 좀 좋겠습니다. 우쭈쭈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우쭈쭈 안 해주시면 힘들어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에게 저희 필요한. 네, 도망치면 저희 좀 우쭈쭈 근데 필요합니다. 여기 박병창님의 돈을 부는 맴매의 심리. 맴매의 심리. 맴매십니다. 돈이면 맞는 건가요? 노래 제목이요. 네. 이런 노래 제목이에요. 우리 결혼할까? 네. 좋아.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아니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정식으로는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 교수님 정식으로 딱 반지 주면서 무릎 꿇고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해보셨어요. 영화에서나 보다. 네, 형은 하셨어요? 어떻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전 너무 세 분 다 너무 궁금해요. 아무 기억이 안 나. 진짜요? 잘 살고 너무 있습니다. 네. 우리 축하드립니다. 이선혁 부장님은 어떻게 결혼?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이제 얼떨결에 살았어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뭐 그렇죠. 진짜요? 네, 뭐 사고라고 보통 얘기를. 근데 근데 지금이라도 그런 이벤트 해주세요. 아이고 이게 쉽지 않은 거. 몇 년 차예요? 그래요? 결혼? 지금 20년이 좀 넘었죠. 20년? 오, 예. 정말 오래되셨다. 오래 살았죠. 그래도 더 그런 걸 해주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대단한 거 안 하고 그냥 꽃 한 송이도 좋잖아요. 아니면 편지.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모르겠네. 의심할 것 같아. 갑자기 아, 왜 이래? 사고 쳤지 뭐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제 상황에 저희 또래는 뭐 우리 결혼할까 이런 멘트보다는 오히려 좀 이런 멘트에 더 강하죠. 어떻게? 절대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정말 그냥 아예. 너무 싫어하죠. 자, 결혼을 하고 싶은데 네. 적당한 기회를 못 잡으셔서 청혼을 못 하시고 계시는 남자분뿐만 아니라 여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목 이름은 우리 결혼할까입니다. 우리 결혼할까? 리사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지금 이대로 사랑해줄래 지금 그대로 바라봐줄래 Yo, you make me feel alive. 그런 너를 사랑해. You put me day and night. 언제나 함께할래. All I want is you and I know you love me too. 우리 둘은 영원해, like Bonnie and Clyde.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실용음악예술학부 교수시잖아요. 아 지금은 아니에요. 가르치셨죠, 네, 했었었죠. 예전에? 네네. 아, 근데 너 느낌이 플레이리스트에 뭐냐면 넣었습니다. 딱 이거 감사합니다. 같아. 이거 야, 노래 너 랩이 이렇게 하는 익숙해서 거야. 봤더니 미료 씨가 랩을 해줬네.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미료 씨가 어. 해주셨어요. 네. 정말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이들 딱처럼 야, 니네 노래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네. 딱 그런 느낌. 아 감사합니다. 저 노래방에서 이거 혼자 부르려고요.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낮춰서. 이거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사랑과 정말 너랑 함께 있고 싶어. 근데 그러려면 우리 그냥 결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그 마음을 갖고 노래하면 돼요. 조건 뭐 그냥 사랑할래 조건도 없이 그럼 제가 가지마. 아 좋네요. 아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이 중요한가 봐요. 아 노래할 때. 그럼요. 노래.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선곡이 중요하더라고 노래방 가면. 맞습니다. 예, 예. 전혀 엉뚱한 선곡을 연습해야지. 하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호응이 없어. 맞아 형님 맞아.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연말에 작년에 했었는데 그 네. 저희 라이브 하면 네. 꼭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라이브 이야. 게스트라서. 아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쭉 지금까지 네. 우리가 몇 번 했죠? 84번째거든요. 이번이. 네. 그 84분 정도의 가수분이 나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오 많이 그래서 나오셨다. 84분을 다 모셔가지고 3% 가요제를 한번 할거예요. 아, 너무 좋죠. 며칠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다는 안 나오시겠지. 페스티벌. 스케줄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희망하시는 분. 그리고 네. 이제 바비킴 씨 나오시고 박완규님 나오시고. 그러니까 코첼라처럼 삼첼라 이런. 그러니까. 오 좋다 나오세요? 좋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불러주세요. 나오세요? 네. 1등 하시면 동남아 순회 공연. 진짜요? 야, 형님이랑 사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 아 좋아요. 영광이죠. 네. 네. 아 노래가 너무 너무 맛깔나게 잘하시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노래 칭찬해 즐기시는 것 주시니까. 같아요. 제가 노래방에서 요것도 노래하는 거 찍어서 네. 인증샷 네. 해서 네. 보내드릴게요. 보내주세요.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죠. 제 노래를 근데 불러주셨는데. 또 말씀도 굉장히 리액션이 네, 좋으시고 네. 방송을 더 많이 뮤지컬을 하셔요. 하셔서. 아, 네. 저는 방송 앞으로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네. 재밌고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랑. 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맛있게 잘하시는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두 곡의 사랑하긴 했었나요? 네. 우리 결혼할까? 두 곡의 정말 청량하면서도 감미로운 네. 그 목소리로 노래 선물 너무 감사하고 아유, 사연도 네. 잘 읽어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자, 84번째 김프로의 3% 상담소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도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유튜브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시고 2부 진행할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딱 3분만 있다가 다시 뵐게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